오늘은 AMD의 50주년을 기념하여 AMD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969년부터 2019년 지금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AMD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AMD의 풀네임은 Advanced Micro Device입니다. 꽤 길죠? 만약 AMD가 한국에서 설립된 회사였으면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어마디? 암드가 아닌 어마디라고 불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MD의 설립 초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자체 개발이 아닌 인텔에서 라이센스를 따와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생산했었습니다. AMD에서 자체 개발도 포기하지는 않았었어요. 컴퓨터 하드웨어에 큰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잘 아실 겁니다. AMD의 초기에는 모든 프로세스가 인텔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인텔에서 라이센스를 얻고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인텔보다 성능이 우월하지는 못했으나 그때 당시에도 AMD는 가성비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며 시장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1986년 인텔이 AMD에서 386 관련 라이센스를 취소하여 인텔에서 AMD에게 관련 기술 공개를 거절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언가 타협점이 안 맞았던 건지 아니면 AMD가 인텔을 치고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 시장 경쟁의 위험을 느낀 건지일 수도 있죠. 이러한 사건 때문에 AMD와 인텔은 8년가량의 시간을 법정 다툼으로 벌였습니다. 결국 1994년에 마무리되어 캘리포니아 주 최고 법원이 AMD의 손을 들어주며 AMD의 승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이제는 다시 프로세서로 돌아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난 1994년에 다음 해인 1995년 AMD는 인텔의 라이센스가 없는 직접 개발한 K5라는 프로세서를 개발하여 인텔의 펜티엄 프로세서와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때부터 각자의 기술로 시장에서 한판 뜨기 시작한 거로 볼 수 있다죠. 1997년 AMD는 인텔과 제대로 맞붙게 되는 K6라는 프로세서를 만들게 됩니다. PC 시장에 큰 변화를 준 제품입니다. 지금의 라이젠처럼 전환점을 준 프로세서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인텔 펜티엄2와 경쟁이던 K6는 가성비가 엄청 뛰어났던 편입니다. 반면 펜티엄2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MD가 이때도 가격적인 빈틈을 잘 파고들어서 시장에서 인기를 얻어서 인텔과 경쟁 구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인텔이 좀 더 우세였어요. 1999년 여기서 AMD가 드디어 인텔에게서 승리의 왕관을 가져오게 됩니다. AMD는 세계 최초로 1GHz 그리고 64비트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1GHz는 혁신이었는데 지금 저희는 오버클럭 하면서 막 5기가 찍고 있죠. 인텔도 급한 마음에 AMD를 다시 뒤집기 위해 즉시 1GHz를 도달한 펜티엄 3를 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텔은 펜티엄 3로 AMD는 에슬론으로 경쟁을 1년 남짓 이어나갔습니다. 1년 남짓 경쟁한 승자는 AMD였습니다. 2003년 AMD는 세상에 또다시 큰 충격을 줬습니다. 64비트 명령어를 도입한 에슬론 64를 가져왔으며 원래는 전문가 용어로만 쓰던 64비트 프로세서였는데 일반 소비자들, 그러니까 저희가 컴퓨터 게임하러 사는 그런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64비트 프로세서를 들고 온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 용어로. 2004년에는 한 공간에 프로세서를 2개를 담은 듀얼코어를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인텔도 경쟁을 위해 듀얼코어를 내놨지만 온전한 2코어 구조가 아닌 1+1 코어 구조의 듀얼코어여서 제대로 된 듀얼코어가 아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는 지금의 AMD의 상황이 인텔의 상황이었군요. 2006년 이렇게 잘 나가던 AMD가 인텔에게 제대로 한 방 먹게 되었습니다. 인텔은 많은 실수 그리고 많은 비난을 얻은 바탕으로 정신을 차리고 칼을 갈고 새로운 설계를 도입하며 다시 자리를 되찾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코어 2 프로세서 라인업을 선보이며 다시 AMD를 뛰어넘게 됩니다. AMD는 인텔에게 완패를 기록하게 되며 기존에 있던 프로세서의 가격을 쭉 낮추는 방식을 선택하고 코어를 4개까지 담은 페넌 프로세서를 선보이지만 인텔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인텔에게 다시 왕관을 빼앗기게 되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 AMD는 그래픽 프로세서 제조사인 ATI를 인수하여 자금난까지 겪게 됩니다.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너무 높은 비용을 지출했다라는 여론도 많았으며 AMD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과감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역시나 이로 인해서 AMD가 정말 위기를 겪게 됩니다. 반대로 인텔은 정말 탄탄한 라인업을 계속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AMD는 신기술로는 인텔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하며 코어당 성능으로 승부 보기는 힘들어 코어의 개수로 승부를 보기 결심합니다. 하지만 2008년 인텔의 코어 프로세서 라인업이 시장에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i3, i5, i7 등등이 있는 거죠. 이제 좀 기쁜가요? 감회가 새롭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컴퓨터 살 때 보고 있는 CPU가 등장해서 반갑게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인텔 코어
프로세서들이 등장하여 AMD는 또다시 인텔에게 완패를 기록합니다. AMD는 이때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2011년 AMD는 정말 혼심을 다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바로 인텔과 제대로 승부를 보기 위해 불도저 설계를 도입한 FX 프로세서를 공개합니다. 4에서 8코어로 높은 코어수로 밀어붙여서 인텔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도전장을 내밀어보지만 낮은 전력 대비 성능, 흔히 말해서 전성비가 안 좋다 하죠. 이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외면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2011년 AMD는 정말 악재를 겪게 되며 몰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도저 아키텍처는 정말 대형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AMD는 생산 공장을 글로벌 파운드리로 분리하였고 모바일 그래픽 사업 부문을 퀄컴에 매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스마트폰에서 자주 보이는 그 모바일 CPU 생산하는 퀄컴 맞습니다. AMD가 이제는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하지만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ATI과의 합병으로 APU의 결과물 덕분에 의외의 성과를 내기는 했습니다. 인텔 대비 그래픽 처리 실력이 뛰어나서 이를 활용하여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콘솔 기기죠. APU 기반 프로세서를 공급하며 다행히 생멸줄을 유지해 나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APU 하나만으로는 다시 높게 일어서기는 어렵습니다. 콘솔 게임기 하나만으로는 시장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죠. 그래서 마지막 비장의 한 방을 준비합니다. AMD는 과감하게 최고 경영자 자리에 리사 수 박사님을 추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리사 수 누님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AMD의 영웅 짐 켈러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서 짐 켈러라는 분에 대해 언급을 드리자면 2000년도 초반 AMD가 인텔을 앞서게 해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네티즌이 오죽했으면 외계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짐 켈러를 영입하여 AMD가 비장의 무기를 준비합니다. 바로 라이젠입니다. 젠 개발에 정말 몰두를 시작하였으며 정말 0%에 가깝게 가던 AMD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20% 가깝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AMD는 그간 여러 번 인텔의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항상 패배를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자금은 없었기 때문에 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MCM 코어 구조로 젠을 개발하였고 이 선택이 정말 대박의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라이젠 설명으로 돌아와서 서밋 리치를 출시하게 되어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돈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프로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븐 리치와 피나클 리치가 줄지어서 등장하게 되었고요. 피나클 리치는 서밋 리치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 AMD가 드디어 인텔과 제대로 경쟁할 프로세서 7나노 기반의 젠2 아키텍처 프로세서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IO 다이와 코어 다이가 분리된 형태여서 서밋 리치, 피나클 리치, 라이젠 1, 2세대와는 다릅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뭐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게임 시장은 아직까지 인텔이 앞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젠 프로세서 출시 이후로 라이젠이 작업용 프로세서는 정말 인텔을 박살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작업용으로 가성비가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다가오진 않은 2020년 DDR5 램이 상용화가 된다면 AMD의 젠 프로세서는 어찌 보면 인텔을 앞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 또한 당연히 경쟁을 갖출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을 테니 당연히 일반인인 저희가 무엇이 맞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AMD의 피나는 노력으로 AMD 유저 그리고 인텔 유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AMD의 재기는 어떻게 보면 일반 유저인 저희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젠의 정말 낮은 가격 출시로 인해 저희는 컴퓨터를 맞추는 데 있어서 더 낮은 폭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 인텔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을 때는 저렴한 컴퓨터를 맞추려면 정말 i3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또한 i3의 가격이 저렴한 편도 아니었습니다. 시장 독점이라는 게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IT 기업들의 경쟁으로 가성비 좋은 모델도 많이 나오며 저희가 저렴한 모델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만약 애플에서 아직도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였다면 아마 아이폰이 200만원은 기본으로 판매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AMD가 인텔의 시장 독점을 막아줬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덕분에 인텔이 라이젠의 급성장이 무서워서 숨겨뒀던 6코어와 8코어 프로세스를 좀 서둘러서 꺼내주었으니까요. 만약 AMD가 다시 일어서지 못했고 그대로 몰락했으면 저희는 계속 인텔의 쿼드코어 i7 기반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소름이 돋네요. 때문에 AMD가 여기까지 다시 올라와준 거는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여기까지입니다. AMD의 희로애락 가득한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짐켈러 아저씨 또한 정말 많이 존경스럽군요. 그럼 지금까지 AMD 설립부터 50주년까지를 알아봤으며 영상 보시는데 많이 흥미로웠고 재미도 있게 보셨다면 좋겠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컴퓨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띵이었습니다.